29 and I find myself wondering what did happen to the last 10. I ran away with my life, fast forward, never turn back again. It's kind of funny that the more we pass time, the more we need to set them rewind. And 19 was the year I had to leave you, but now I'm seeing all the signs. Is this really happening? I can't believe it's true. I'm just as surprised as you. 여러분 반갑습니다. LF의 재예방연구소의 이상원 소장입니다. 오늘은 알기 쉬운 환경안전 그 두 번째 시간으로 화학사고 예방관리 계획서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학사고 예방관리 계획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는 유해 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사고 시, 화학사고죠. 화학사고 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비상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하도록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1년도 4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존의 장애 영향 평가서와 위해 관리 계획서를 통합하여 대체가 가능한 내용은 통합 정비하고 사고 시 외부 영향이 적은 일정 규모 미만 취급 사업장은 서류 제출을 면제하도록 하여 사업장의 부담을 완화하고 유해 화학 물질을 다량 취급하는 대규모 사업장을 중심으로 관리하는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장애 영향 평가서와 위해 관리 계획서 따로따로 있었던 이 부분을 하나로 통합한 관리 계획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해 화학물질의 취급량이 적은 소량 사업장의 규제를 완화한 제도라고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 시행은 이미 21년도 4월 1일부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 제출 대상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자, 유해 화학물질 규정수량, 하위 규정수량 LT라고 하고요. 상위 규정수량 UT라고 합니다. 그 범위가 있는데 그 범위를 여러분께서 확인하셔야겠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유해 화학물질, 유독물질, 사고 대비 물질, 그 다음에 제한물질, 금지물질 이 물질들을 사용하신다고 해서 무조건 이 화학사고 예방계획서를 제출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꼭 기억하시고 법에서 정한 그 규정 수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설명드리면은 하위 규정 수량하고 상위 규정 수량 그 레인지 그 범위가 있는데 그 범위 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화학사고 예방계획서 제출 대상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0에 보시면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에 대한 규정 수량에 관한 규정이 나옵니다. 그 규정 수량에 정해진 그 이상의 유해 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 운영하려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제출하시면 되고요. 1군 유해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은 별표 10 그리고 환경부 고시 상위 규정 수량이 있는데 그 규정 수량 이상을 취급하는 사업장이 1군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2군 사업장은 반대로 하위 규정 수량 이상 그리고 상위 규정 수량 미만을 취급하는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결론은 뭐냐면 사업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규정 수량을 먼저 체크를 하시고 정해진 규정 수량의 범위를 확인하신 후에 이것이 1군 사업장 대상인지 2군 사업장 대상인지 판별을 하시고 그거에 맞게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위 규정 수량 미만으로 만약에 취급을 한다 하시면 소량이기 때문에 제출을 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만약에 상위 규정 수량 예를 들어서 40톤이라고 적혀 있는데 그 이상으로 50톤을 사용하신다 그러면은 제출을 하시되 1군 사업장으로 여러분들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1군 사업장하고 2군 사업장하고 가장 큰 차이는 보고서 제출 대상이긴 하지만 외부 비상조치 계획이 들어가냐 들어가지 않느냐의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유해 화학물질에 대해서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하는 이 강의는 화학물질 관리법에 의한 화학사고 예방관리 계획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통상 또 자주 하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위험물질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위험물질의 종류라고 별표에 명시되어 있고 지금 말씀드리는 이 유해 화학물질은
화관법에 의한 유해 화학물질의 종류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화학물질 관리법에 의한 유해 화학물질 크게 4가지로 구분하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 유해 화학물질 4가지 종류는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유해 화학물질이란 화학물질 관리법 제2조 정의 7항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유독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 사고 대비물질, 그 밖에 유해성 또는 위해성이 있거나 그러할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을 말한다 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보면 1. 유독물질이란 유해성이 있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환경부 장관이 정하는 고시한 것을 말한다. 2. 허가물질이란 위해성이 있다고 우려되는 화학물질로서 환경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제조, 수입, 사용하도록 환경부 장관이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화학물질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것을 말한다. 3. 제한물질은 특정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위해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화학물질로서 그 용도의 제조, 수입, 판매, 보관, 저장, 운반 또는 사용을 금지하기 위해서 환경부 장관이 중앙행정기관과의 장과에 협의하여 제7조에 따른 화학물질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것을 말한다. 자, 금지물질은 위해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화학물질로서 모든 용도로서의 제조, 수입, 판매, 보관, 저장, 운반 또는 사용을 금지하기 위해서 고시한 것을 말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5번에 사고 대비 물질이란 화학물질 중에서도 급성, 독성, 폭발성 등이 강하여 화학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거나 화학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그 피해 규모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화학물질로서 화학사고 대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39조에 따라 환경부 장관이 지정 고시한 화학물질을 말한다. 여러분들이 화학물질 관리법에서는 유해 화학물질이 이 4가지 범주 안에 속해 있는지를 반드시 체크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화학물질을 취급한다고 해서 모두 다 화학사고 예방관리 계획서를 제출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제출 제외 대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1. 연구실 안전 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연구실 및 학교가 되겠습니다. 이런 곳에서는 화학물질을 실험 용도로 아주 소량 사용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연구실이나 학교가 화학사고 예방관리 계획서 제출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2. 유해 화학물질을 시행규칙 별표 10의 하위 규정 수량과 환경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하위 규정 수량 미만으로 취급하는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설명한 유해 화학물질의 종류에 해당되지만 그 지정한 고시한 규정 수량에 하위 규정 수량, 상위 규정 수량이 있는데 하위 규정 수량 그보다 적게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이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번 유해 화학물질을 운반하거나 운송하는 차량은 해당이 안 됩니다. 자, 4번째 시행규칙 별표 1 제5호 라목 단서에 따라서 유해 화학물질이 외부에 누출되지 않도록 포장하여 운송, 보관, 진열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자, 5번에 보시면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이고요. 6번은 의료기관, 7번은 항만시설, 그 다음에 8번은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에 적용받는 경우고요. 9번은 철도시설, 그 다음에 10번은 철도 운송 규칙에 따라 지체 없이 역외로 반출하는 시설의 경우 제출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 기억하시고요. 11번은 유해 화학물질이 포함된 제품을 포장해서 소비자에게 판매하기 위해 보관, 진열하는 시설은 해당이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12번은 농약관리법에 의해 보관, 진열하는 시설이 되겠고요. 13번은 기타 화학물질 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출하기 전에 1번부터 13번의 작성 및 제출 제외 대상을 따져보시고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은 구성 요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존의 장외 위해 관리 계획서를 하나로 통합했다고 했죠. 그러면은 어떤 부분들이 변화되었고 그리고 1군하고 2군하고 주요 차이점이 무엇인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이 모든 것들을 다 읽어드릴 수 없으니 유튜브 게시글에 링크 걸어놓을 테니 여러분들이 지면으로 보고 싶으신 분들은 체크하셔서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존 위해관리계획서는 1번부터 11번의 항목이 보고서 구성 요소가 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장외영암평가서는 1번 기본평가 항목부터 3번 다른 법률, 타법이라고 하죠. 타법과의 관계 정보에 대해서 나열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애영향 평가서 따로, 위해 관리 계획서 따로 이렇게 사업장에서 별도로 2번씩 제출하고 심사를 받는 그 피로감, 그리고 그 비용, 시간들이 많이 소모가 됐는데, 오른쪽에 보시면 화학사고 예방 관리 계획서를 1군과 2군으로 구분하셨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1군하고 2군의 차이점이 보이시죠? 자, 오른쪽 보시면 밑에 6번 외부 비상 대응 계획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1군 사업장 유해 화학물질을 많이 취급한다 하시면 6번에 외부 비상 대응 계획 부분만 추가가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외에 하위 규정 수량과 상위 규정 수량을 그 범위 내에서 사용하시는 분들은 5번까지 내부 비상 대응 계획까지만 작성해서 제출하시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5번째로는 변경 제출 판단입니다. 물론 신규로 화학사고 예방 관리 계획서를 제출하기도 하지만 기존 사업장의 경우 변경 시 유해 화학물질 취급량이 늘어난다든지, 그다음 총괄 영향 범위가 늘어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제출 대상이 있으니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것은 화학사고 예방 계획서를 최초 제출하는 경우 외에 변경으로 제출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가 지금 설명드린 이 변경 제출은 사업장 자체적으로 서류 작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최초 심사 때와 같이 화학물질 안전원의 예방 계획서를 제출하셔서 승인을 받으셔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1번 아래와 같이 변경이 발생해서 총괄 영향 범위가 확대되는 경우는 무조건 다시 제출하셔야 됩니다. 같은 사업장에서 유해 화학물질 취급 시설을 증설을 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유해 화학물질 취급 시설의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 세 번째로는 새로운 유해 화학물질 취급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네 번째로는 유해 화학물질을 변경 또는 추가하는 경우가 되겠고요. 다섯 번째로는 유해 화학물질의 함량, 농도 또는 성상을 변경하려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총괄 영향 범위가 확대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거는 뭐냐면 사업장 내에 유해 화학물질 취급 시설별로 화재, 폭발, 독성물질 누출 사고 각각의 시나리오를 우리가 구동을 하는데, 그 구동을 했을 때, 프로그램을 가동했을 때 가장 큰 영향 범위의 외곽을 연결한 구역이 도출되어 나오는데, 그 영향 범위가 기존과 대비해서 확대된 경우를 말합니다. 즉 변경이 일어나가 증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시나리오를 가동했을 때 기존에 가동했던 영향 범위보다 확대되지 않는다면 추가 재제출 대상은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2군 유해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이 1군 유해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으로 변경되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이 경우는 상위 규정 수량 이상으로 유해 화학물질을 취급한다든지 새로운 품목이 늘어나서 2군 사업장이 1군 사업장으로 변경된 경우를 말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그 내용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제출 기준을 한번 판단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화학사고 예방 관리 계획서는 상위 규정 수량 UT라고 해요. 그리고 하위 규정 수량 LT인데 이 사이 범주 안에 들어있는 경우 1군이나 2군 사업장으로 적용이 돼서 화학사고 예방 관리 계획서를 작성을 한다, 제출하는데 어디다 제출한다? 환경부 주관 화학물질 안전원에 이 보고서를 제출해서 심사를 받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군과 2군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외부 비상대응 계획이 포함되어 있느냐, 그 부분이 제외되느냐에 따라서 1군, 2군으로 나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량 기준이 있는데 소량 기준 이상인 경우에는 시나리오, 코라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 유해 화학물질의 독성, 누출, 화재, 이 영향 범위를 도출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산정 목적은 화학사고 예방관리 계획서 제출 대상 및 작성 수준을 판단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소량 기준 같은 경우에는 영향 범위 평가 시 사고 시나리오 구동을 할 건지 안 할 건지를 시나리오 소량 기준에 따라서 판단하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추가적인 사항들은 제가 앞서 설명드린 내용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번째로는 화학물질 안전원, 즉 화학사고 예방관리 계획서를 심사하는 환경부 소관 화학물질 안전원의 워크플로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즉 저희가 화학사고 예방관리 계획서를 접수하고 심사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해 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하시고 운영하고자 하는 분들은 화학사고 예방관리 계획서를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1군, 2군 제가 앞서 설명드린 대로 구분해서 작성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화학물질 안전원에 이 화학사고 예방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그래서 제출은 신규 최초로 제출하는 것을 말하고요. 변경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총괄 영향 범위가 확대되거나 2군 사업장이었는데 1군 사업장이 되었거나 이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5년 재제출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초로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를 1군 사업장이 제출을 한 후에 5년 후에는 무조건 다시 재제출을 하셔야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화학사고 예방계획서를 줄여서 예방계획서라고 합니다. 이 예방계획서를 제출을 하면 화학물질안전원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를 검토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제조업 유해오염 방지계획서나 공정안전보고서와 달리 의무적으로 현장 조사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서류 심사를 1차적으로 하고요. 필요시 현장 조사를 합니다. 즉 현장 심사를 필요한 사업장만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신규 영업허가 대상 시설이거나 화학사고나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사업장, 그리고 현장 확인이 기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검토를 화학물질안전에서 하고 이거를 검토 결과를 통보를 합니다. 그래서 통보하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비상기초지자체, 저희가 제출하는 사업장의 지자체에 비상대응 분야 파트가 있는데 그 부분이 맞는지 검토를 먼저 요청을 합니다. 비상연락망이라든지 이런 기본 정보가 맞는지 요청을 하고요. 그래서 기초지자체에서 이것들을 검토하고 다시 화학물질안전원에 승인을 내줘야만 화학물질안전원에서 또 심사가 계속해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수정 보완이 반드시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류 보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서류 보완을 요청을 하고 결과를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검토 결과를 통보받으시면 운영자, 사업주죠. 이 사업주는 지역사회에 고지를 해야 됩니다. 단 1군 사업장에만 한정해서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지역사회 고지를 연 1회 하셔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지를 하신 후에 자체 이행 여부를 연 1회 이상 점검을 하시고요. 그리고 화학물질안전원에서 그 사업장에 화학사고 관리계획서 이행 점검 자료를 제출하셔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